네. 자, 지금 본격적으로 헌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배우기 전에 헌법에서 각 1조가 굉장히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맞추는 걸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미국 건국 당시에 주별로 첨예하게 대표를 몇 명 보내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 미국에서는 1조를 양원제로 두고 전범국가로 낙인찍혔던 독일에서는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요걸 1조에다 뒀고, 그 다음 천황의 존재가 중요한 일본, 그 다음 사회주의 국가, 네, 그래서 북한이라고 간단하게 쓰고, 자, 우리나라는 일제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도 사실은 헌법 초안을 만들었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헌법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헌법은 우리나라 존재하는 법 체계 요 5가지 중에 가장 최상위 법이에요. 그래서 최고성 상위법, 국가의 기본법이죠. 그쵸? 자, 근데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얘네가 재개정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헌법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위계상 높으니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 국민 투표에 의해서 확정을 하게 하고요. 일단 법률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국회가 재개정하고요. 명령은 행정부. 그래서 선생님이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행정부가 만든 명령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더 위계가 높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게 더 그 위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얘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법을 하는 기관이고, 얘는 그 입법에 따라 집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규칙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보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더 위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계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 위계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최상위 위계를 가지고 있는 헌법을 다른 하위에 있는 법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헌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을 했다면 그거에 반하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없고, 혹여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 모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제정 근거이자, 왜냐하면 그걸 기반으로 만드니까 정당성의 평가 기준이다. 어떤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정당해? 그거는 헌법에 부합해. 그럼 정당하지. 정당 안 해?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헌법에 부합을 안 하네. 그럼 정당 안 하지. 이런 기준으로서 작용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자, 헌법은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그래서 재헌헌법 제정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 자, 그럼 헌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전문으로 프롤로그로 구성되어 있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헌법 1조부터 9조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컴팩트하게 하느라고 PPT 안 보여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1조에서 9조가 이제 곧 배우게 될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10조부터 37조가 기본권이 나와서 국민의 핵심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 39조 국민의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 40조부터 113조까지 입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명시가 된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왜냐면 권한이 남용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안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명시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그 권한이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 분립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권한을 두고요. 그 다음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회가 어떤 그 요건을 갖춘 법률안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가 만약 부당하게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자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통합 실현 및 정치생활 주도.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그 6월 민주항쟁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직선제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뽑게 하자라고 직선제로 개헌을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기존 헌법 간선제를 규정한 기존 헌법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개헌이 안 됐다면 계속 사람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그걸 막고 이런 혼란이 계속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국민의 뜻에 맞게 바꾸는 거는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방법이자 앞으로 나아갈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1조부터 9조까지 나와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이 기본 원리라 이 규정과 실현 방안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 규정, 실현 방안 매칭하는 거, 네,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우리가 주권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했다. 근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자, 이걸 알 수 있는 헌법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민주적 선거, 국민의 참정권. 자, 우리가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진 않잖아. 모든 일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네,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대표가 주요한 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입법 행정을 하는데, 이때 국민이 원하는 대표를 뽑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선거잖아. 그리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대표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대표가 선거에서 공약 만들고 그럴 때 여론이 어떤지를 잘 보잖아요. 그쵸? 그럴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건 너무 중요하죠. 표현의 자유, 상시적으로 언론의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되고, 말하고 싶은 걸 책으로 낼 수 있어야 되고, 집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결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자, 더불어 선거를 할 때 후보를 배출하는 정당이 반드시 복수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 활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정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그 후보 중에,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죠. 선택지가.
자, PPT는 안 보여줄게요. 그때 막 뭐 맞추고 그런 거 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뭐와 뭐의 합성어. 자유랑 민주의 합성어. 개인의 자유 존중이 근본 가치고요. 자,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근본 가치인 민주주의. 자, 공통점 자유와 권리 보장. 그냥 민주주의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민주적. 자, 실현 방안. 법치. 자, 선생님이 법치의 이전 버전 뭐라 그랬지? 네, 여러분들이 막 왕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치라고 해요. 근데 이 인치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랬죠. 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선한 인간도 있겠지만 악한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바뀔 때마다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두고 있으면 그거에 의해 안정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지켜줘야 되겠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자, 그리고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은 반드시 분립하고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사법권 너무 중요하잖아, 얘들아. 사법권. 어떤 일이 잘못됐어. 넌 징역 몇 년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기타의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수정당제가 또 나왔네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 만큼 국민이 간접민주주의 하에서 복수정당이 있어야 선택지가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첩이 되고요.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와 국민주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민주에 해당되는 얘기가 나오면 자유민주에도 해당되고 국민주권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얘들아 근대 시민혁명기의 등장이라고 혁명기의 등장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근대 시민혁명기의 등장 그쵸? 자, 근데 시민혁명기에 이렇게 자유민주와 국민주권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자유민주화에서 자유를 소극적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시장자본주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격차, 공황, 독과점 이런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현대복지국가에서 여러분들 배운 바이마르 헌법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복지국가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안으로는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국가가 기하는 거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국가는 의무를 지녀요. 사회보장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안전 적정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사회보장 복지 증진 국가의 의무로 두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2세대 인권이네요. 빈곤은 개인의 탓.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특별보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제평화주의 볼게요.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부터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요 직전까지는 다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네, 잠깐 끊어갈게요.